자, 더 증시 라이브 이제 오후장 투자 전략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일사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 폭우 피해는 부모님이 전원주택에 계시지 않나요? 이제 도시로 들어오셨어요? 네네네. 다행이시네요. 뭐 딱히 폭우 피해는 없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날씨가 희한합니다. 보통 제가 정확한 시간에 1시쯤 잠이 들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패턴인데 오늘은 4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 잠이 안 와요. 막 땀은 막 이렇게 흘러 있고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그러니까 습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느끼는 더위가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어제부터 갑자기 또 그렇게 더워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엔 좀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기후가 이러다 보니까 패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장,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약간 늘어지는 듯한 느낌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뭐 반등을 하는데 시원한 것 같지는 않고 외국인이 사는데 제법 사요. 그런데도 주가지수 상승은 크지는 않은 것 같고 좀 뭔가를 기다리는 시장일까? 뭘까요? 네, 일단 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여러 종목군들이 중요한 종목이겠지만 현대건설의 의미가 나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대건설? 네. 장기적 평가에 빠져있던 종목이니까 최근에 주가 정말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 PB 한 배도 안 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의 실적을 예상치에 조금 하회했다고 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정체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원전의 대표주로서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연초부터 빅랠리를 펼쳤던 종목인데 약간 숫자가 덜 나오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반면 오르는 쪽에서 의미 있는 종목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하반기에는 뭔가 그동안 많이 안 좋았던 종목군들이 반전을 꾀할 가능성을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데 포스코가 뭐 날별 등락은 있습니다만 지금 뭐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네. LG화학도 마찬가지. 이 두 종목이 지금 꾸준하게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저는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포스코홀딩스와 지금 현재 구간에서 LG화학이 뭐 일별 등락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지난달부터 지금 꾸준하게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다. 그래서 상반기에 뭐 불을 뿜었던 종목군들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 뭐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인 조정은 아니지만 뭐 숫자도 확인하고 모멘텀도 좀 더 확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다라면 반면 그동안 더 나빠질 게 없어서 뭐 2분기도 당연히 실적이 안 좋겠지만 2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뭐 어때? 뭐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반등폭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LG화학, 그다음에 실적이 나름 괜찮은 뭐 유니드, 금호석유화학 등 생각보다 꽤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는 또 뭐 가성소다 쪽이 개선된다고 해서 롯데정밀화학도 튀어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위험에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결국 3,100선과의 넓혀놨던 그 거리를 조금 채워가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거시적으로 대외적으로 보면 일본 선거가 결국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참여연 중의원 모두 과반이 무너졌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그럼 이번에 그 눈을 띄게 나타난 것은 여기도 우익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참 오른쪽으로 가 있는 그런 참 정당이라고 하는 쪽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의견은 다시 또 무제한 뭐 국채 투입하자, 뭐 돈 더 발행해도 된다, 뭐 이런 주의고, 그다음에 일본만을 위해서 정책 써야지 왜 자꾸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쓰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바뀐 정치 지형에 반영되면서 환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외 이슈들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수는 정체되고 종목은 뭔가 좀 바뀌는 듯하고 시장 내에서는 좀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변수를 얘기해 주셨는데 정리하자면은 일단은 뭐 앞서도 조방원이라는 타이틀을 막 다루고 이제 지겨워요. 조방원 그러니까 뒤에 뭐 다른 코너들도 또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각광받았던 원전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은 두산에너빌리티지만 그걸 또 짓는 데에 여러 뭐 언급이 됐던 현대건설 같은데 이런 회사의 주가가 약간 늘어진다? 뭐 가격 조정으로 막 들어가는 건 아닌데 약간 기간 횡보 정도. 그 반면에 이제 어떤 케미칼이나 뭐 이런 기초 소재 쪽은 좀 우상향으로 올라온다.
이게 좀 극명하게 좀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큰 틀에서 시장 지도를 보면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가격 회복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도주 바뀌었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주도주가 가격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잠시 후에 말씀드릴 수급 부담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자리일 수밖에 없고 반면 뭐 수급 부담도 없고 최근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핵심은 오늘 말씀드릴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네. 뉴스의 헤드라인은 지금 뭐 다시 신용이 너무 늘고 있다.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잘못 보고 있는 거죠. 늘어난 지금 신용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수익증권이 그에 비해 얼마나 더 늘었는가가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늘어난 수익증권 결국 투신운용사라든지 금융투자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종목 쪽에서는 조금 내려오거나 이 비중을 덜고 싶은 것 같고 네.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혹시라도 바닥 짚고 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거기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이 저는 시장의 내면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뭐 이제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기사들 나오는 걸 가지고 따라가면은 투자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어렵다. 그 약간 반대로 해석해보는 습관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미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뉴스가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뭐 네, 팩트를 그렇죠. 틀리게 얘기한 기사는 드물 테니까 그러니까 팩트는 맞는데 그게 주가에 얼마나 녹아 있는지도 그렇죠, 같이 그렇죠.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게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일지는 수급 결국에는 지금 불어가는 거죠. 수급 네. 분석으로. 지금 뭐 B2가 뭐 최대 증가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5조 늘었어요. 그다음에 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걸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고객예탁금은 7월 1일부터 정체예요. 70조 정점을 찍고 지금 정체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예탁금은 큰 변화가 없는데 코스피 신용 많이 늘었죠. 지금 연초 대비해서 4조 가량이 늘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신용도 1조 가량이 늘면서 5조 정도가 늘어난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만 보면 B2 최고치. 그런데 기사에는 뭔가 시장 안 빠지고 강하게 버티니까 애매모호하게 말을 흘려놨던데 저는 더 중요한 건 주식형 수익증권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연초 대비해서 4월달 저점 대비해서 얼마가 늘었느냐? 25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4월달부터 베팅을 시작하면서 외국인들 없이도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7월 달부터는 외국인들이 가세하기 시작하면서 더 가속도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은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이 5조 정도 늘었다고 해서 조정받을 그런 시장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연기금도 이미 약간씩 바꿔 타고 있는데 이 늘어난 수익증권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업종 동향 뭐 살펴보시면 누가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답이 나오고 있죠. 외국인들은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시장은 팔고 조방원을 사는 측면이 강했다면 하반기로 넘어오면서는 완벽하게 지금 하이닉스로 갈아탔다가 얼마 전에 그 골드만삭스의 좀 이상한 리포트 나오면서 삼성전자로 좀 갈아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옮겨 타고 있고요. 뭐 물론 그렇다고 전체를 파는 건 아니고 큰 물줄기를 보면 그렇게 바꿔 타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 투신운용이나 아니면 운용사들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차익거래하는 이런 금융투자 쪽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아까 언급드렸던 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군들의 베팅이 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정부의 정책도 명확하게 새로운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요소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4월 달부터 유입됐던 유동성의 핵심은 소위 이제 금융지주를 포함한 뭔가 바뀌는 정부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쪽으로 움직였다면 조방원과 더불어서 근데 6월 달, 7월 달부터는 조금은 저평가된 종목이나 턴어라운드를 꾀하는 종목군들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균형과 밸런스. 그러니까 과거의 잣대에 갇혀 있으면 2,000포인트, 뭐 초중반, 뭐 끼케야 2,000 후반. 그러니까 2,000포인트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잣대들 신용융자 잔고가 뭐 5조 원이 늘어서 뭐 확 급증했다 그러면은 불안감만 조성시키잖아요. 저게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고 뭐 여차하면은 확 꺾이면 다 같이 오라다락 이러니까 지금은 3,000이잖아요. 3,000에 이제 초반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데 저 5조 원의 빚을 가지고 물론 빚이 는다라는 게 꼭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부채도 뭐 자산이라고도 얘기하니까 생산적인 것에 이제 뭐 그동안 이제 부동산에 너무 쏠려있던 거 좀 이제 조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주가가 급락하면 그런 어떤 비투들이 바로 매물화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이 저가 매수가 전혀 없이 그렇게 매물이 나오면 그 저가 매수는 저 밑에서 지수 한참 조정받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수냐. 아니면 주식형 수익증권이 지금 뭐 고배당 ETF니 아니면 퇴직연금이니 이런 쪽으로 계속 인덱스 쪽으로 쌓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 저 늘어난 거의 25조 가까이 늘어난 저 수익증권은 가만히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뭔가 독립만 생겨주면은 확 불타오를 수도 있는. 그렇죠. 최소한 그리고 인덱스이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뭐 줄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반대로 조정의 폭이 제한적이고 하면 들어오는 자금은 계속 집행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집행하는 자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뭐 트래킹 에러를 보여줬던 종목군들을 트래킹 에러를 줄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인덱스가 바뀌면서 인덱스에 포함되는 종목과 인덱스에서 빠지는 종목의 적극적인 매매 트레이드가 롱숏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수급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뭐 포스코홀딩스나 오늘 뭐 올라가고 있는 LG화학의 강세가 뭐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자금 이동, 업종 간의 자금 이동은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 자금 이동에 단순하게 자금 이동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나 턴어라운드 분위기를 타고 같이 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탄산 리튬 가격이 중국에서 왜 올라가고 있겠습니까? 중국도 네. 이제 결국 목에 찬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내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그 구조조정을 아마 정부가 뭐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지원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하반기에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무조건 상반기에 했던 것처럼 조방원 이런 쪽으로 가면 곤란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미 너무 늙어버린 재료인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도 저는 일시적인 뭐 변동성 요소는 당연히 될 수가 있겠지만 뭐 그거 하나 쳐다보면 답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이 리튬 가지고 뭐 리튬 관련 기업이라고는 뭐 또 관리 종목 몇 개 있잖아요. 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리튬을 뭘 하는지 그 회사 가서 리튬을 본 적이 있는지 또 뭐 광산 얘기하면은 또 웃기잖아요. 채굴권 뭐 그쪽 줄 생각은 없는데 여기서는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뭐 하여튼 이런 해프닝의 주식시장이 아직도 먹힌다는 게 참 답답해서. 근데 이제 2차 전지에서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뭐 중소형주까지 제가 보기에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중국을 좀 밀어내면서 국내 생산, 뭐 소재의 어떤 국산화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대형주 쪽에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중소형주들까지 줄 보조금은 제가 보기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니 게임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물론 저것도 시장의 한 현상이긴 한데 하여튼 아직도 저러고 있어도 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뭐 막대기의 끝을 잡기 게임처럼 누군가는 끝을 잡으면 막대기 뚝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잘 사고 잘 빠져나오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나만 아니면 돼 이거잖아요. 들이 쉽지 않으니까. 네, 그 부분은 저도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참 시장이 자정작용을 좀 잘 거쳐야 되는데 어찌됐건 뭐 그렇다 치고 뭐 얘기가 다 일로 갔죠. 수급을 분석하는데 하여튼 그 중간계에 머무르는 뭐 MMF도 그렇고 지금은 주식형 수익증권도 그렇고 언제든지 터주기만 하면 되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뭐 둥게 하는 것도 좀 과열이잖아요. 뭐 적당히 텐션 줬다 뺐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따라오지 않는 종목이 급등한 것은 당연히 조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삼성중공업이 또 신고가 나고 있지만 잘 고민해 보시면 지금 수주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주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네. 그다음에 LNG 쪽에 지금 미국 쪽에서 수주가 터질 거다라고 끌고 온 게 벌써 몇 달인데 최근에 미국 군함 모멘텀에 있었던 하나오션하고 HD현대중공업은 꽤 쉬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는 건 결국 그 미국과의 딜 과정에서 LNG선 뭐 이런 것들의 수요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조선업종은 지금 숫자가 따라오고 있습니다만 주가의 상승 속도와 최근에 이제 기대감의 반영 속도를 봤을 때는 실적보다는 주가가 더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신고가에서 무조건 좋다고 사는 것은 저는 적절한 전략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신조석관 빠지고 있는데 이건 약간 조금 들여다볼 측면이 있는 것이
우리가 잘 팔고 있는 LNG선 이런 게 빠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중국이 다시 공급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다른 선대들 가격은 다 빠지고 있다는 것을 좀 주의해 본다면 조선업종도 이제는 무조건 뭐 매수하기보다는 가격 메리트이 좀 있을 때 선택적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증시 라이브 오늘 월요일 또 알파경제 김종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